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이 되어가는 중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베르그송이나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들의 과정 철학, 이게 또 폐광 지역 광부들의 삶을 기록한 아카이브 연구랑 딱 맞나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연결이죠. 핵심은 이거 같아요. 고정된 나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흘러가는 과정으로 삶을 보면 어쩌면 잊힐 뻔했던 개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역사, 그러니까 공공의 역사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한번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베르그송의 지속이나 화이트헤드의 과정 개념, 이게 다 세상을 뭐랄까 멈춰 있는 사진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영상처럼 보는 거거든요. 아, 영상처럼요? 그렇죠. 이 철학적인 눈으로 특히 그 산업화 시대 광부들의 정말 치열했던 삶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분들 경험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그 철학 이야기부터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베르그송이 말한 지속이요. 그게 그냥 시계 똑딱거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흐르는 강물 같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시계의 시간은 딱딱 끊어지는 점 같은 거라면 베르그송의 지속은 그 점들이 쭉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어떤 멜로디 같은 거예요. 아, 멜로디요? 네. 과거의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내 느낌이랑 막 뒤섞여서 매 순간 새로운 나,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간은 창조다 이렇게 봤고요. 어떤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이 지속을 통해 계속해서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겁니다. 와, 멜로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화이트헤드는 좀 다른가요? 세상이 존재하는 것들의 모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봤다는 게 저는 좀 신선했어요. 네, 맞아요. 화이트헤드한테 현실이란 건 아주 짧은 순간적인 사건들. 이걸 현실적 계기라고 불렀는데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계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계기가 바로 이전 계기들의 경험이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걸 파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아, 붙잡아서 재창조한다. 그렇죠.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서 이전 파도의 힘을 받아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힘, 이걸 창조성이라고 불렀고 결국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는 유기체 철학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보다는 관계랑 과정에 주목한 거예요. 아, 철학 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딱 그 유명상 박사님의 폐광지역 광부 연구랑 만나는 지점이 진짜 흥미로워요. 그 지하 1000m 막 찜통 같은 더위에 진폐찐 공포 속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버텼던 그분들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지속이고 과정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논문이 그 처절했던 되어감의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특히 그 독일로 가셨던 파독광부들 있잖아요. 네네. 낯선 땅에서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이런 거 겪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가야 했던 그 과정 자체가 정체성이란 게 딱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죠. 이건 뭐 베르그송이나 들레주가 말한 되어감 개념하고도 딱 통하는 지점이고요. 또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이런 탄광촌 소문 뒤에 사실은 대부분 광부들의 진짜 고된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점, 이것도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런 대인의 아주 내밀한 경험과 기억들, 그러니까 그 지속과 과정을 그냥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우리 모두의 기억, 공공의 역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논문 보니까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 그 열쇠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 개인의 목소리,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 거냐. 단순히 정보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서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경험 이해 방식을 바꾼다? 네. 예를 들면 오메카 같은 오픈소스 도구를 써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요. 또 큐레이트스케이프라는 걸로 특정 장소랑 이야기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딱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지도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방대한 영상 자료 속에서 특정 증언이나 내용을 콕 집어 찾아주는 VADS 같은 기술도 활용하고요.
이렇게 되면 평범했던 광부 한 분 한 분이 그냥 기록 대상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와, 개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의 과정이 더 큰 사회 전체의 과정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연결되는 모습인 거죠. 태백이랑 독일 루르 탄광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과거를 그냥 보존하는 걸 넘어서 정말 잊힐 뻔했던 보통 사람들의 그 되어가는 삶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생생하게 이어주려는 노력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또 이걸 듣고 계실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선은 공식 역사에서는 좀처럼 드러나기 힘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살려서 우리 역사를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탈산업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체됐던 공동체의 기억이나 정체성을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다시 연결하고 복원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공동체의 기억 복원? 네.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앞으로 교육 자료로도 쓰이고 연구에도 활용되고 예술 창작의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과거의 그 지속이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당장은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 창고를 채우고 미래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베르그손과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시각, 그러니까 삶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폐광지역 광부들의 소중한 기억들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려서 공공의 역사로 만들려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아날로그적인 기억과 최신 디지털 기술의 만남이 참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또 남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기억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되어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만의 지속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세상과 맺고 있는 그런 과정적인 연결은 또 무엇일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